그 책에 보면 44페이지 왼쪽에 또 뭐 전략 뭐 이렇게 있잖아. 그 전략 1은 주제문 찾는 거, 구조 파악하는 거고, 전략 2는 명시되지 않은 경우, 그러니까 주제문이 딱 명확하게 없는 경우 있어. 그런 거에 사과, 딸기, 포도 이런 거라 과일을 추론하는 거 있지. 인과관계가 있을 수도 있겠고, 그게 좀 어려울 수 있어. 그래서 일단은 44페이지요. 44. 그래서 얘는 그냥 구조만 보여줄 테니까, 이게 예시가 있으면 우리가 전통적으로 얘가 주제문이라고 하지 않냐고? 근데 얘가 항상 예시 직접 문장이 100% 주제문이 아니다라는 케이스가 이거거든? 역접이 여기 있어. 예시가 또 있어. 이게 주제문이야. 그러니까 너무 여기서 섣불리 판단하지 말아라. 역접 확인해야 된다. 이런 구조가 하나 있어. 그래서 얘는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문제를 일단 해보는 거는 3번을 한번 해볼게. 일단 볼게. 자, 프레셔, 압력, 압박이 있다. 박물관 내. 근데 그 압력, 압박이 초래하는 거지? 그것으로 하여금, 박물관으로 하여금 강조하게. 이게 이제 선행사가 프레셔라고 봐야 되겠지. 일어나는 것을 갤러리 안에서 5번은 이제 뭐뭐 보다지. 활동 보다. 어떤 활동? 발생을 하는. 안 보여지는 존, 공간에서. 하여간 중요한 건 앞쪽인 거보다 이거보다는 저거가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박물관에서는 안 보이는 곳보다는 뭐 활동보다는 갤러리 안에서 일어나는 거를 강조하는 압력이 있대. 여기까지 됐지? 뭔가 보이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 같으네. 그래서 에라 시대에서 박물관이 강요되는 거야. 걔네들이 이제 이익을 증가시키도록 돈을 벌어야 하잖아, 박물관이. 뭐 그런 시대에 걔네는 종종 걔네 에너지를 초점을 맞춰요. 뭐 하는데 초점 맞추냐면 뭐 걔네 갤러리를 현대화, 모더나이징 하는데. 그럼 뭐 이것도 이제 올이니까 뭐 둘 중에 하나만 봐도 되는 거잖아. 뭐 이렇게 뭐 일시적인 전시회를 마운트로 이제 탑재하다잖아. 뭐 누적하다. 그래서 뭐 시작하다라고 해석을 한다고는 하지만 하여튼 뭐 전시회를 연다든지. 그래서 뭐 하기 위해서냐면 점점 더 많은 관객들 문을 통해서 데려오도록, 그러니까 방문을 할 수 있도록 돈 버는 거니까. 그래서 결국은 보이는 데다가 치중을 해서 돈 벌려고 노력을 한다는 얘기. 그다음 in other words가 있어. 그럼 이것도 의미가 있잖아. 중요하니까 두 번 얘기하는 거 아니야? 박물관이 경쟁적인 경제 상황 하에서 생존하려고 되게 애쓰기 때문에 걔네들의 예산은 종종 우선순위를 정하는데, 걔네들 자신의 그러한 부분들, 어떤 부분이냐면 또 선행사 이거겠지. consumable, 소비 가능한 부분에다 돈 쓰는 걸 우선순위로 할당을 해요. 경쟁, 돈 벌어야 돼, 생존해야 돼, 이러니까. 그래서 뭐 굿즈 서비스 이런 거 딱 보면 인포테인먼트는 뭔지 몰라도 알긴 알지만, 그렇지, 돈을 벌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까지 상황은 뭐였냐면, 이게 머릿속에 남는 게 뭔가 박물관인데, 그래서 박물관이긴 하지, 갤러리고, 뭔가 보이는 곳을 뭔가 중시를 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수익 창출이라는 부분이 있고, 뭐 이런 부분들이 머릿속에는 남는 거잖아. 그지? 근데 이제 우리가 전통적으로 이제 기존에 이제 자꾸 강조했었던, 뭐 이게 같은 말 두 번 하니까 얘가 주제문이야 라고 해서 확정을 지면 안 되고, 항상 주제문은 보충 설명까지 가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게 주제문이었어. 그래서 주제문 같이 보이긴 하거든. 이거 가지고만 봐도 보충 설명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치? 확인을 거기까지는 해줘야 돼. 그래서 언릿은 이게 라이트의 PP형이잖아. 그러니까 불빛이 비춰지지 않는, 그러니까 전시가 안 되는 공간 얘기하는 거지. 화려하지 않은 저장방, 저장고. 그다음에 콤마는 뭐 그냥 중요하지 않을 거. 이건 뭐 논의가 된다 할지라도 얘네들은 잘해봐야, at best는 기껏해 잘해봐야지 제시가 되는데 서비스 공간으로 제시가 된다. 그러니까 안 보이는 곳은 그냥 서비스 공간이고, 물건들이나 물체들, 뭐 박물관 전시하는 물건들을 뭐 처리 또는 가공하는 거래. 그죠? 박물관 공간에.
그 다음에 이건 이제 잘해봐야가 있으니까 이거 최악의 경우에서 멸거가 되고 있는 거네. 그러면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얘 보충 설명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나? 지금 요 부분? 그러니까 뭔가 보이지 않는 곳, 스포트라이트가 없는 곳은 뭔가 무시당한다는 거 아니야? 그치? 같은 얘기는 아니지 않냐? 이거랑 이거랑. 그지? 이게 사실 이 상태에서 막 급박한 현장 상황에서 이게 그러니까 이거군 이렇게 판단하기는 어려우니까 보통은 보게 되지 않을까? 그 최악의 경우까지 그 최악도 보자. 박물관이 쏟아 부어요. 점점 더 많은 자원을 그지? 공개적으로 보이는 면에 얼굴이니까 전면에 쏟아 붓게 되면서 이 역시 저장 공간 똑같은 공통이 나왔네. 얘네들은 심지어 고통받는다. 그러니까 악화가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이게 보이지 않는 곳이 무시도 있지만 뭔가 고통받는다 직역을 하면 뭔가 이것이 안 좋구나 생각되겠지. 그리고 걔네들의 현대화라는 건 캡턴 홀드 보류가 되는 거고 또 점점 더 적은 공간이 주어지는 거지. 소장할 하우스가 동사로는 집이니까 소장하다 보관하다지 뭐 이렇게 증가하는 팽창하는 수집품들. 그래서 얘는 두 개를 합쳐가지고 박물관이 이러이러한 원인이지. 이런 데 집중을 하기 때문에 결과가 되는 거지. 보이지 않는 저장 공간 같은 게 개무시당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주제를 꾸려줘야 돼서 얘는 주제문이 없다라고 봐야 돼. 두 개를 합쳐야 되는 거지, 인과관계. 그래서 기억을 해줘야 될 거는 인과는 책에도 있는데 항상 이 뒷부분이 주제다. 결과 원인이면 원인인 거고. 그래서 이게 이제 1번이 좀 매력적인 거 같지 않아? 왜냐면 이제 앞에 얘기를 보여주잖아. 이 전시 공간을 우선순위 하는 거. 그거 맞잖아. 근데 그것의 중요함이라고 했단 말이야. 그러면 저게 중요하지. 돈 벌려고 하면. 근데 이 얘기가 빠진 거잖아. 그래서 안 보이는 뭐 저장 공간, 서비스 공간도 개무시당하고 뭐 이렇다라는 얘기가 없으니까. 그래, 저건 긍정적 서술이고 이건 부정적인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나머지는 이제 선진 다 지우면 4번이란 말이지. 이윤 지향적인 박물관 관리의 결과들이 at best, at worst에서 두 가지 케이스들도 있고 뭐 결과가 쫙 됐으니까 나름 까다롭다 보여. 왜냐면 이게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정답률이 50%대였었으니까.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주제 제목도 내가 확신이 없으면 다 봐. 그래서 구조 파악을 좀 하면서 전체 내용을 종합하는 것도 나쁘진 않겠다. 됐지, 이거.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되겠다. 그래서 이너돌즈가 주제문 아니었음.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에서는 3번 47페이지에 3번을 잠깐만 보면 이것도 풀 건 아니거든. 오늘 시간이 또 좀 부족할 거기 때문에 가이드만 살짝 해줄 건데 아까 1번은 예시 직전이 반드시 주제문은 아니다라는 거였고 좀 전 거는 뭐야 주제문 없으면 다 합쳐서 인과야? 이거였어. 그럼 얘 같은 경우 좀 특이한 게 여기 보다 보면 구조적으로 보통은 왜 우리가 모양적으로 볼 땐 이 정도 되면 이게 주제문이어야 되는 거잖아. 그 다음에 이제 요게 say ho 하면 요게 예시란 말이지. color vision 이렇게. 그럼 이게 주제문이어야 되는데 이것도 요 예시 부분도 이렇게 보다 보면 여기 똑같이 이 however이 있어. 그래서 이게 주제문이 아니라는 거지. 이쪽이 주제문이라는 거지. 내용적으로 확인해 보다 보면 이게 이제 뭐 문화마다 감정 표현이 같냐 틀리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이거에 대해서 한계점을 일부 서술해 주는 거기 때문에 또 이게 항상 이 구조에만 너무 집착하지 말고 전체 내용을 보고서 뒷받침이 있냐 없냐. 뒷받침이 예시인 거니까. 그래서 여기가 주제문이 되는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 되겠다고. 협상은 정의가 될 수 있다. 시도로 뭐 탐구하고 reconcile 화해시키는 거지. 이 충돌하는 입장들을 뭐 수용할 만한 결과에 도달하기 위해서 해서 일단은 알겠어 협상 얘기구나. 그래서 그지? 협상. 얘는 뭐 하는 거냐면 화해. 뭐 이런 느낌이요. 뭐 이렇게 화살표가 없었대. 뭐 이런 내용 협상은 화해지. 이렇게 되는 거지. 수용할 만한 결과를 이끌기 위해서.
조정한다고 해야 되겠지. 그다음에 이제 차이의 영역 또는 분야들은 존재하는 거지. 뭐 존재할 수 있고 뭐 존재한다는 거니까 이건 동사 강조하는 거니까 하여간 차이가 있다는 거고. 그리고 아마도 미래 협상의 주제가 될 거야. 그러니까 협상이 완전히 다 된 게 아니네, 그지? 그리고 irreconcilable, 협상 불가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 협상은 저런 건데 뭐 차이가 남아서 협상 불가, 뭐 예를 들어서 A라고 해보자. A 뭔가 차이가 존재하고 한마디로 협상 불가라고 하자고. 화해 불가인 거니까. 그럼 일단은 제시문 다음에 얘는 지울 수는 없을 것 같아. 뭐 텔라면 될 수 있는 거 아니야? 역접이 없어도.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의미가 있겠지. thes가 있으니까 이러한 그리고 다른 형태의 협상에서, 그러니까 앞에 나오는 이 협상의 형태에서는 협상이 역할을 하는데, 기능의 역할인데 이 상충, 충돌하는 이해관계를 화해시키는 것 외의 역할을 하신다. 지금 얘는 화해시키는 거였거든? 그럼 요거 앞에 나오는 건 화해시키는 게 아닌 다른 무언가를 한다는 거니까 화해해서 화해시키지 않는 거, 이건 확실히 배제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게 이제 큰 단서가 되겠지. other than. 그래서 B 같은 경우에는 화해 이외의 펑션을 한다. 그래서 그렇다면은 화해 이외의 것을 차지하지. 아싸, 뭐 일단 이런 거, 그지? 이거 하나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야. 그 다음에 요거는 뭐 또 뭐 양보절일까 안 중요하죠. 뭐 결과 성격이 어떻든. 근데 그거는 아마도 뭐 결과라는 거는 뭐 페이버, 선호하다, 뭐 편애하다 다 가능하지. 팔이 한쪽이지. 한쪽을 더 많이 다른 쪽보다 선호할 수도 있는, 뭐 이렇게 여기까지가 아니야. 그러니까 결과가 어떻거나 이렇게 되는 거네, 그지? 협상의 목적은 뭐야? identification, 파악이야. 식별. 공통의 이익의 분야를 파악을 하는 거고. 그럼 뭐 이것도 머릿속으로 뭐 그리겠지만은 공통의 이익을 파악을 하는 게 협상의 목적이고, 그럼 이건가 싶은 생각 있잖아. 그리고 공통의 어떤 충돌, 이익, 이해관계 뭐 이런 거래. 그러면은 일단 뭐 여기에서 여기로 넘어갈 때는 뭐 일단 괜찮을 수 있을 것 같거든. 뭐 요거를 찾는 걸로 목표는 잡으면 되겠네. 화해 이익 걸 찾으면 되잖아. 여기 보니까 그런 경우에 뭐 그 안에서 관계 당사자들이 되게 적대적이고 양극화되는 관계에 있을 때 서로 막 되게 대치하고 있어. 그 협상의 과정은 지배될 가능성이 있는데, exposition, 설명에 의해서 되게 자주 대중적으로 갈등 분야에, 그래서 이게 협상이 잘 안 되는 경우에는 협상의 과정이 설명이시다. exposition, explanation이랑 같은 말이라고 보면 돼. 그 다음에 C를 보자. 이건 우리가 확실히 배제를 시켰으니까. 그 다음에 뭐 이런 의미에서 뭐 그래서지 depending on the intention, 그 이해관계 당사자들의 의도에 따라 공통의 이해의 분야, 이익의 분야가 명료하게 되고 정제가 되고 협상된 형태를 받는다. 여기까지 가자. 그러니까 이렇게 공통의 이익을 파악한 다음에 결국 협상된 형태를 띠게 된다 해서 협상을 하는 거잖아. 그러면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 협상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서로 공통되는 이제 화해를 하는 과정인 거니까 이것도 뭐 화해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니. 그래서 다른 거는 요거 설명을 하는 거는 화해하고 그게 아니니까 뭐 이렇게 A, B를 순서를 잡아주면 되지 않겠어? 그지?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그럼 C 같은 경우에는 맨 뒤에다 넣을 거냐 이거냐인데, 이건 다른 케이스가 나왔으니까 C를 선두에다 두면 되겠지. 그래서 구조적으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협상이라는 거는 그렇지, 뭔가 화해를 시키는 건데 뭐 결과가 어떻고 간에 뭐 협상 형태를 띠게 될 거야. 그런데 협상을 해서 화해를 시킨다 하더라도 뭐 일부 이렇게
협상의 여지가 있는 이런 게 있을 수 있으면 그 다음에는 이렇게 뭐 설명을 해줄 건데 마지막은 그래서 어떤 형태를 처하게 되면 이런 것들은 포함을 하게 되는데 뭐 지연 뭐 이렇게 대중들한테 공표 뭐 여러 가지가 뭐 이런 화해를 시키는 거하고 좀 다른 패턴이 나온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C를 선두로 해서 뭐 이렇게 순서를 가면 되지 않을까? 하여간 여기서 핵심은 요거야. B의 협상의 형태. 요것만 좀 파악할 수 있으면 두 개만 확실히 잡으면 C를 뒤에다 넣지는 않을 거 아니냐. 이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그 오답이 많이 나온 거는 또 CBA이기는 하네. 그지? 그러면 이제 이거를 잘못 생각했다는 거잖아. 그렇지? 그거는 뭐 판단을 잘못했다고 생각을 해야겠지. 지금 이거라고 생각을 한 거잖아. 협상된 거를 화해시키는 거를. 그러니까 설명해 주는 거하고 뭔가 화해시켜서 협상을 하는 거하고 좀 차이가 있는 거란 말이죠. 아직 여기서 되게 뭐 얘는 그래서 내용적으로 보면은 협상이 된 상태가 아니요. 협상을 안 한 상태, 딜레이하고 좀 지연시키고 이런 상태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다고. 하여간 얘는 그래서 오답이 많이 나온 건 5번이다. 답은 4번이지만 그 다음에 그 2번까지만 해볼게. 자, 규범은 발생하는데 집단에서 뭐 사람들이 타인들의 행동에 순응하는 결과로서. 이게 뭐 해석적으로는 전치사의 목적어, 동명사고, 의미상의 주어지. 얘가 이거 하는 결과로서. 그럼 일단 규범의 정의를 준 거지. 사람들이 다른 사람 행동 그대로 따라하는 뭐 그 결과로서 규범이 발생한 거잖아. 뭐 그래서 이 규범의 시작을 한다. 발생을 한다. 한 사람이 행동을 해. 특정한 방식으로, 특정 상황에서. 왜냐면 걔가 이제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규범의 시작까지 나온 상태네. 그치. 이게 일단 뭐, 규범의 시작이라고 하는 거는 한 사람이 뭔가 특정한 자기 신념에 맞는 행동을 시작했다. 뭐 이런 느낌이 일단. 근데 여기서는 이제 근거가 될 만한 게 요거는 그래도 땡큐를 사실 많이 준 거지. 좀 전에 비해서 3개나 줬잖냐? 그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얘랑 좀 전에 본 게 다 정답률이 30%대였었으니까 다 틀린 거지 뭐. 일단 그렇게 생각하면 돼. 하여간 이제 원인 결과고 얘는 그 논리 방향 같아야 되고 인과관계.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도 논리 방향 같아야 되고 순서순으로 뭐 앞에 하나 하고 그리고 두 번째 하는 거 이게 열거이기도 하고 얘만 이제 뒤집어지는 거잖아. 하여간 뭐 그래서 그녀는 그들에게 행동을 prescribe는 원래 이제 규정하다 뭐 약 같은 거 이제 뭐 미리 의사가 처방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뭐 병원 얘기 안 나오면 뭐 처방은 거의 안 되고 규정하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이것은 또 맥락상으로부터 뭐 지시하다라고 뭐 해석해도 괜찮고 하니까 규정하는 거야. 그러면 일단 우리가 문법적으로는 얘 같은 경우에는 앞에 요거일 수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성별이 명시가 안 돼 있어도 희나 씨는 다 가능하다라는 거였지. 그래서 저거는 너무 집착하지 말아라. 앞에 꼭 여자가 나와야 된다. 스텔라가 나와야 된다. 이런 거 아니란 말이지. 그런데 얘는 좀 다른 얘기지. 그지? 요거는 앞에 없어요. 제시문에. 그래서 문법으로 일단 배제를 한 상태예요. 이거는. 그지? 요게 요 문장을 왜냐면 이거는 이제 전체적인 정의를 준 거고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하는 거거든. 규범의 시작. 한 사람이 뭔가를 하고 그 다음에 누군가 따라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누군가 다인이 없기 때문에 규정을 해줘야 되고 지시를 해줘야 되는 게 얘가 없어 여기에. 그래가지고 저걸로 일단 배제를 시키긴 한 상태야. 뭐 하여간 그래서 이제 규범 진술 성명을 말하는 거지. 어터가 발화하다 그러니까 말하다라고 생각하면 돼. 말을 하는 거지. 야 이거 해라고 얘기한 거지. 미리 규정된 방식으로. 그러면 이제 뭐 A 같은 경우 어쨌거나 얘가 뭔가 그 규범이라는 거를 발화라는 걸 통해서 뭐 타인한테 뭐 지시한다 뭐 이런 느낌인 거지. 말이라고 해도 되고. 일단 B로 갔어. 그런데 some others 일부 다른 사람들은 이것도 괜찮을 수도 있지. 왜냐면 이제 보통 다른 사람들은 앞에가 또 뭐 일부 사람들, some people, other people 뭐 이런 거 느낌도 좀 있긴 하잖아. 하여간 일단 다른 사람들은 그 행동을 요것도
이게 또 이렇게 잘라도 되는데 이게 정확히 해석을 하자면 이게 또 오형식이다 이렇게 된 거다. 제가 아까 잘라서 이렇게 PP처럼 꾸며도 되긴 하는 건데 뭐 정확하게 해석하면 이게 주술 관계잖아. 그러니까 행동이 그들한테 지시되도록 만들 필요가 없다가 정확한 해석인데, 내가 이렇게 오형식을 놓쳤다 하더라도 뭐 그들한테 지시된 행동을 가질 필요가 없다라고 뭐 이렇게 이해해도 뭐 상관없을 것 같아. 하여간 그럼 이게 B는 무슨 얘기냐면은 그 행동이라고 하는 거가 지시가 될 필요가 없다가 된 거거든. 그러면은 여기는 지시를 한 적은 없는데 뭐 역접이니까 한 사람이 특정 행동을 한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그들한테 행동이 지시될 필요가 없다. 맥락은 되게 안 맞는 것 같지. 근데 뭐 몰랐다고 하자. 이건 뭐 아마 어색한 것 같긴 하지만 몰랐다고 할게. 그 다음에 C를 가볼게.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사람들이 그리고 나서 이 행동을 따라 하는 거야. 여기도 지시사가 있잖아. This behavior, 이 행동. 많은 이유들 가지고. 그러면은 이 행동은 앞에서 언급한 act in a particular manner, in a particular situation이 가능하긴 한 거잖아. 얘가 처음에 1차로 행동을 하고 그리고 나서 다른 사람들이 그 행동을 따라 하는 거니까 뭐 C는 역시 뭐 가능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게. 그래서 그리고 나서 타인들이 행동을 뭐 수능을 한다 뭐 이런 느낌인 거지. 그러면 뭐 이거는 이제 좀 전에 본 거랑 조금 달라서 뭐 저 댐을 찾고 이러기 좀 어렵기 때문에 나머지 다 봐.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아니라면 대안적으로는 그녀는 뭐 소통을 전달을 할 거야. 이 수능이 다른 방식으로 바람직하다라고, 이를테면 제스처 같은 경우로. 그러면은 이거를 지시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말로 하는 경우도 있고 뭐 제스처로 보여줄 수도 있다라는 거고, 열건에 또 계속 게다가 그녀는 그들을 제재를 가한다고 위협할 수도 있어. 그녀가 바라는 대로 행동하지 않는 이유 때문에 제스처를 하기도 하고 뭐 위협을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얘가 지금 연결사가 이런 게 지금 다 뭐냐면은 다 열거인 거잖아. 이 세 가지를 종합해. 어쨌거나 공통점을 추려야 되면은 얘네들을 공통점으로 하여간 어떻게 행동을 하라라고 지시하는 상황인 거야. 어떤 방식을, 전달 방식에 차이만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초래할 거다. 누군가가 그녀의 소망대로 수능 따르는 거를. 그러니까 그녀가 행동하는 것처럼 행동하는 거고. 그래서 뭐 이렇게 하게 나면은 이제 타인들이 수능을 한다가 된 상태고, 그 다음에 여기 B를 보니까 여기를 다 보고 나서 요거랑 비교를 해봤을 때 여기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미 이렇게 행동 어떻게 해라라고 이미 지시 규범적으로 한 건데 얘는 지시 규범이 필요 없다 하잖아. 그럼 괜찮은 것 같거든. 이렇게 대조관계가 되니까. 그러니까 B 같은 경우에는 얘는 지시를 한 거고 얘는 지시가 불필요하다요. 괜찮은 것 같다 생각이 좀 들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그리고 나서 걔네들은 뭐 행동의 규칙성을 관찰을 하고 결정하는 거야. On their own. 그들 스스로 걔네가 수능해야겠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거는 수능의 판단이 남들이 그러니까 누군가 리더가 시켜서 지시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독자 판단하는 거지. 결국 여기서는 독자 판단을 후에 수능을 하는 거라 이 차이가 또 있는 거지. 요거는 지시를 통해서 수능하는 거고 얘는 독자 판단 후에 수능하는 거 대조관계. 일단은 A, B 순서는 뭐 둘만 놓고 보면 이렇게 A 다음에 B가 나와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 C로 가보면 그 다음에 the person 사람인데 최초 행동을 한 사람 생각할 거야. 다른 사람들도 behave 행동해야 된다.
그녀가 행동한 것처럼 이런 종류의 상황에서는 아직까지 최초 사람 얘기가 나오긴 한 거네. 다시 이게 이제 최초의 그 행동의 한 사람 얘기가 나오는 거잖아. 그러면 지금 지시를 해야 되냐 안 해냐라는 거는 요거 두 개밖에 없기 때문에 요거로 일단 연결을 해주고, 그 다음에 C만 선두에다 둘 거냐 맨 뒤에다 둘 거냐인데, 이게 또 이제 구조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얘가 이제 이렇게 나눠주게 되면 처음에 한 사람이 특정한 행동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사람들이 따라 나온다 라는 게 이어지고, 그 다음에 다시 돌아와 가지고 최초 행동한 사람이 그걸 이제 마땅하다라고 뭐 생각을 한 거거든. 다시 최초로 돌아간 거야, 상세하게. 근데 그 과정에서 다른 사람들이 따라하는 게 지시를 해서 되는 경우가 있고, 지시가 불필요한 사람 어쨌거나 순응하긴 하는 거니까. 그래서 얘를 구조적으로 쪼갰을 때는 원래는 요 C의 첫 번째 문장이랑 그 다음에 C의 두 번째 문장을 나눠가지고 크게 분리를 해야 되는데 여기를 뭐 섞어놓은 거지 뭐, 그지? 그래서 선두를 C로 가주면 되겠다. 이해되니? 그러니까 여기만 잘 잡으면 얘가 이제 맨 뒤로만 안 가면 되는 거잖아. 그럼 사실 맨 뒤가 안 간다는 게 A, B를 잡았으니까 이거는 좀 그렇지. A, B, C는 없잖아, 선지가. 그래서 굳이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지, 이 경우의 수에서는. 그잖아. 그리고 뭐 내용적으로도 여기서 여기 간다 치면 독자 판단하는데 수능을 했거든? 또 수능을 해? 그리고 나서 수능하고 그리고 또 수능한다잖아. 이것도 말이 안 되잖아. 뭐 그래서 A, B, C가 안 되는. 그래서 CAB로 가면 되겠고, 또 오답이 많이 나온 거는 CBA거든? 그럼 또 선두는 잘 잡아요, 애들이. 그지? 오답이 많이 나온 게. 아무래도 뭐 많은 애가 찍었으니까. 그러면 이제 CBA에서는 뭘 놓친 거냐면은 여긴 역접이 있는데 이렇게 한 거잖아. 그럼 요거는 이 사람이 지시를 한 적이 없어. 그냥 자기 이렇게 생각만 한 거라고. 그러니까 이 부분을 놓친 게 아닐까? 왜냐면 이렇게 요구가 중요한 내용이었었는데, 그러니까 뭐 지시가 필요하다 안 하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 됐지? 그래서 요거는 일단 요런 느낌으로 마무리해보고 복습을 좀 생각을 해보는데, 하여간 최대한 단순화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 그게 중요하고. 네, 문장 넣기를 가보면 돼. 32페이지 데이 11. 아, 이것도 다 괜찮아요. 그래서 뭐 여기도 전략 익히기라고 하는 부분들을 뭐 다 확인을 하는데, 이쪽에서도 보면은 이 책에서도 최근에 이게 이제 트렌드다 보니까 전략 2에서 보면 글의 구조를 따져봐야 된다 했을 때 뭐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이 주세부상 A, 뭐 부세부상에서 A 프라임 이렇게 나왔잖아. 그 소재 연결 얘기하는 거야. 왜 치마 잠깐 보면 내가 이렇게 계속 얘기했던 게 이거잖아. 뭐 이런 느낌으로 뭐 이렇게 나오면은 반드시 이런 식으로 묶기 때문에 그래서 소재를 연결해줘야 된다는 그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야. 이게 이쪽에서도 필요하고 문장 삽입에서도 필요하고, 그지? 그래서 하면서 이렇게 끊기면 딱딱 끊어줘.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소재를 문장 삽입에서는 이런 느낌이 돼야지. 뭐 예를 들어서 뭐 뭔가 이렇게 있었어. 그러면 뭐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뭐 가다가, 그지? 여기에서 뭐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뭐 이렇게 C 프라임. 그럼 얘가 이제 뭐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을 하면, 여기서 한번 끊겼고, 여기서 한번 끊겼다 해서 이것도 이렇게 나눠줄 필요가 있다는 얘기지. 그래가지고 얘가 예를 들어서 뭐 B 프라임 얘기라면은, 그럼 여기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 로 집어 넣어본다는 얘기지. 이해되겠지? 이런 느낌이요. 여기서는 이게 중요하다. 이게 뭔데요? 근데 이거 상기해보자고. 예스. 구조, 이게 정형화된 구조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보통 그 통념을 제시해. 뭐 예를 들어서 사람들은 뭐 다들 A라고 말한다. 뭐 그런데 이제 역접을 주고, 아니야 사실은 B야 라고 이제 필자 생각, 뭐 진실, 뭐 요지라고 할까? 진실이라고 하지 말고 뭐 다수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요지, 필자 생각 나와. 이렇게. 그 다음에 요 자리지. yes, 뭐 of course, 요 세 개 정도는 좀 기억해주면 좋겠다. 기억해줘야지 사실 좋겠다가 아니라 sure 이런 거. 요 세 가지 표현이 나오고, 그래요. 물론 확실히 B도 맞죠 라고 해서 여기가 통념에 대한 일부 인정이라고 생각하면 돼. 겉으로 인정하는 듯한. 왜냐면은 통념은 다수의 생각인데 그걸 얘가 이제 완전 무시하면 얘도 또 역관광을 당할 수 있으니 일부 인정을 하는 거지. 그래, A도 뭐
완전 틀린 건 아니야. 그 일부 인정 개념이야. 그 다음에 다시 역접을 주고 다시 그래도 아니다 B다 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되는 상황이라서 보통 이제 기존에 문제가 출제됐던 거는 그 다음에 이제 뭐 여기는 이제 그 밑에 뭐 이렇게 당연히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제 뭐 보충 설명, 뭐 부연 설명 뭐 이런 게 들어갈 거 아니냐? 요지에 대한. 그럼 기존에 이제 문제가 이제 출제가 두 가지 패턴인데 요것도 그렇고 일단은 요거를 문장 삽입으로 내면 요거 그럼 애들이 이제 많이 낚이는 게 얘를 여기다가 집어 넣으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뭐 내용상 봤을 때 이거는 이 얘기니까 땡뚱맞은 것 같거든? 왜 이게 뭐지? 뭐 하면서 이게 이렇게 되는 게 맞나? 같은 얘기가 이어져야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해서 같은 얘기를 연결해서 여기다 집어넣는다? 그럼 이것 때문에 안 되는 거잖아. 같은 말인데 이게 있으면 안 될 거 아니야? 근데 얘 같은 경우 문제가 지금 여기가 출제가 된 거지. 두 가지 다 알아야 될까? 요 두 개의 위치? 이건 이거 특별한 구조, 특별하다 해보면 저는 정형적인 구조이니까. 그래가지고 뭐 예스 하면 이게 딱 떠오르긴 해야 돼. 저것 예스? 이거잖아. 됐지? 그래서 일부 컨테스트는 또 맥락상 봤을 때 여기서 뭐 경기나 시합이라는 게 경쟁이라고 해석하시면 좋겠다. 하여간 일부 경쟁은 뭐로 간주되냐면 월드 클래스로 간주가 된대. 월드 클래스가 뭐야? 뭐 예시가 있는데 이게 뭐 잘 모르겠어. 그냥 월드 클래스구나 정도만 생각을 해볼게. 월클, 그지? 그다음 뭐 여기 이제 이런 거 혹시 들어본 적 있잖아? 힉스 입자라고 하는 거. 저기 힉스 파리클이라는 거. 하여간 월드 클래스 힉스 입자 들어봤지? 힉스 입자 전혀 안 들어봤어? 저게 나도 잘 모르겠는데 양자 컴퓨터 관련된 뭐 그거 아니냐? 하여간 월클 그래요. 일부 경쟁은 월클이에요. 이렇게 된 상태요. 그럼 요거를 그대로 따다가 쓰면 뭐 예스를 하고 그러니까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뭐 하여간 일부 경쟁은 월클이다. 세계적인 수준이다. 바로 일단 이렇게 해낸 상태야. 가야지 뭐, 그지? 원래는 이제 뭐, 그러니까 연결사가 역접이 없으면 굳이 안 봐도 될 각이었는데, 여기 이 구조 안에 들어있는 거라서 본 거야. 자, 과학은 가끔 묘사가 되는 게 winner takes all. 승자 독식이지? 승자가 모든 걸 가져간다라는 경쟁이다. 과학은 승자 독식. 뭘 의미하냐면, 안 잘 읽히잖아. 뭐, 보상이 없어, 2등, 3등은. 그래서 이게 이제 극단적인 관점이다. 이 과학적 경쟁의 속성에 대한해서 이 필자 생각이 좀 나오긴 했네. 그렇지? 그러면 이게 그 승자 독식을 여기서 A라는 개념, 요지를 B라는 개념으로 해서 이걸 A라는 개념을 일단 잡아볼게.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냐면 과학적인 경쟁을 묘사하는데 요것도 의미가 있지. 요거 지시사 그러한 방식으로 그러면은 요게 승자 독식이야 되겠지. 잘 이어지려면 이런 사람들조차도 뭐라고 주목하냐면 그 승자 독식 계속 다소 부정확한 묘사다. 그러니까 과학은 승자 독식이야라고 말하는 사람들조차도 그게 어느 정도는 정확하지 않기도 해라고 부정을 준다라고 자기 말을 보충 설명해 주는 느낌이네. 그 다음에 given that 뭐뭐를 고려할 때 considering that 뭐 그거잖아. replication이나 verification 이점 이 정도 알아야 돼요. 복제라든지 검증 뭐 이런 게 사회적 가치를 가지고 있고 뭐 과학에서 흔하다 뭐 이런 얘기니까 뭐 왜냐하면 꼭 1등이 아니어도 2등, 3등도 사회적 가치가 있다는 얘기 아닐까 싶은 거지. 뭐 완전 다 쓰레기다 이렇게 버릴 수는 없는 거잖아. 그럼 일단 A 얘기가 잘 이어지는 것 같아. 왜냐면 여기서 이제 이렇게 하는 게 극단적이다라는 걸 보충을 해준 거니까 뭐 이어지는 느낌. 그 다음에 올소가 있네? 추가로. 그러면은 요것도 지금 얘가 잘 이어지려면 뭐 A 얘기가 계속 이어져야 될 거, 이 논리가 이어져야 될 거 아니야? 승자 독식이 아니다로 가야 되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요거는 승자 독식이다. 얘는 승자 독식이 아니다라는 뭐 이렇게 표현을 해보자. A가 아니다. 이렇게. 또 부정확하다. 일단 이건 괜찮지? inaccuracy 두 번 나왔으니까 이렇게 순접으로 연결돼. 두 번째는 뭐 데디아라는 정도로 이러할 정도로 또 부정확한데 그게 시사한데 오직
소수의 경쟁들만이 생존한다 라고 하는 것도 부정확한 얘기라는 거지. 하여간 뭐 저게 계속 이 승자 독식에 대해서 비판적인 어쩌로 말하고 있으니까 뭐 그냥 맞는 것 같아. 일단 넘어갈 수 있잖아. 그 다음에 벗이 나왔어. 그래서 이제 아까 소재가 바뀐다라고 하는 게 뭐 당연히 벗이니까 그렇게도 하겠지만 앞에까지는 이게 줄 잘 붙었단 말이지.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일단은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긴 할 거야. 저다 집어넣어도 되는지 아닌지. 자, 그런데 많은 다른 컨테스트, 이 경쟁이라는 거는 다수의 부분들을 가지고 그 다음에 그러한 요건 이제 앞에 저거지. 다수의 부분들 수가 증가를 하고 있다. 그러면 멀티플 파트는 하나가 아닌 거니까 승자 독식이 아닌 B라고 생각을 해야 되고, 그래서 괜찮은 것 같긴 하거든. 이게 뭐 소수에 집중된다. 그런데 다수가 있다. 괜찮잖아. 그지? 벗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by way of example, 사례 예시가 나왔네. 이제 예시야. 예시에 의하면, 그럼 원래 이제 예시도 이렇게 나눌 수 있는 부분, 답이 될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잖아. 이거의 뭐 예시가 이거냐 저거냐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그지? 이거의 예시가 이거인지, 요거의 예시가 이거인지, 4번도 답이 될 수 있지. 항상 이 형태의 문제에서는. 하여간 예시를 들었을 때, 많은 세월 동안 생각이 되어져 왔는데, 하나의 치료가 있을 거다. 암에 하나만 있다. 그지? 승자 독식이지? 그렇게 생각이 되어 왔지만, 그러니까 이것도 여기가 뭐 A가 있다고 생각됐지만 이제 다수가 있다 돼야 되는 거 아니야? 현재 깨달아진 게 암은 다수의 형태. 괜찮은 것 같아. 그지? 하나 아니야? 여러 개야? 괜찮지? 그 다음에 there won't be one winner. 하나가 아니라 다수가 있을 거다 해서 사실 이것만 놓고 볼 때는 우리가 이제 보통 이 문장 삽입 유형으로 갈 때는 전혀 이상함이 없지 않냐? 잘 이어지는 거 아니야? 그래서 얘가 잘 이어지기 때문에 얘를 집어넣기 위해서 요거를 파악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요 패턴, 요 자리를 파악을 해줘야 되는 거. 부분 인정이라는 거 있잖아. 그럼 월클이라는 거를 승자 독식으로 봐야 되는 거야? 아니면 승자 독식이 아니라 이게 B의 개념으로 봐야 되는 거야? 이거는 승자 독식의 개념으로 봐야지. 월클이니까. 하나만 딱 존재하는 거잖아. 그럼 여기서 이제 아까 뭐 A, B 이렇게 있었어. 그럼 저기다 집어넣었을 때, 그렇다면 뭐 뭔가 B 얘기를 해주고, A도 일부 인정을 해주고, 그 다음에 아니야. 그래도 역시 B지. 뭐 해가지고 이렇게 넘어가는 이 자리다 집어넣어야 되는 거 아니야. 맞지? 그러면은 그 자리는 여기 아니야, 여기밖에 없는 거 아니야. 그잖아. 여기다 넣어야지. 여기서는 이게 뭐 쭉 얘기를 했을 때, 이게 이제 뭐 요지라고까지는 좀 못하겠지만, 요거 정확하게 일치하지는 않지만, 승자 독식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깐 다음에 승자 독식도 뭐 일부 있긴 있어. 하지만 아니야. 승자 독식 아니야. 뭐 다수가 존재해. 뭐 이렇게 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3번이 답이 되는데 이게 오답을 많이 고른 게 어떤 거였었냐면 4번을 많이 골랐단 말이에요. 역시나. 근데 얘가 3번하고 4번 중에 헷갈리는 거고 일단 3, 4번을 고른 거는 구조화를 시켜서 자르긴 잘 자른 거야. 그러면 적어도 얘가 예시가 되려면 요 자리가 들어가려면은 요거에 대한 예시가 이건데 지금 이건 A 얘기하는 거고 이건 뒤는 B 얘기하는 거잖아. 그럼 예시가 안 맞는 거 아니냐? 그치? 그렇게 논리적으로 풀어줘야 되겠다. 근데 이건 하여간 이 구조를 좀 이해를 좀 해줘야 되겠다. 요 세 개 의미가 있다 이거 좀 난도가 높게 나온다. 그래요. 물론 확실히 그렇죠. 일부 맞죠. 아니야 그래도 뭐 이렇게 되는 거. 그래서 원래는 이거 딱 보이면 역접 앞에를 찍어도 가능하긴 하겠지. 근데 저렇게만 너무 기계적으로 가긴 좀 그렇다. 위험함이 있다. 이해를 좀 해보려고 해야 돼. 이건 조금 쉽지 않은 중간 거보다는 조금 덜 헷갈려. 역접 있으니까요. 그지?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원래 이 아규먼트가 우리가 이제 논쟁하고 논거. 여기서는 논거인데 뭐 처음에 논쟁으로 했다고 뭐 해도 상관없을 것 같긴 해. 그러니까 뭐 논거의 다음 단계라잖아. 뭐 1단계가 있었다는 거고 2단계에서 뭔가 바뀌는 거 아니야? 요 애널러지가 우리 학교 시험에서도 많이 나오는 비유, 유사, 그지? 비유한다는 건 비슷하니까 그 비유란 뜻도 있는데 여기서 유사점이 깨져. 이거는 확실하게 뒤가 유사점 깨지는 거 얘기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그지? 뭔가 유사점이 깨지면은 뭔가 이제 상이한 거, 다른 게 나온다는 얘기가 돼야 되는 거 아니야? 그지? 그 뒤만 보면 되겠네. 뭔가 유사한 게 깨지는 거. 그 책에서 이제 뭐 미스프린트 잘못 인쇄된 거
쓰여진 메시지 보통은 부정적인 영향을 컨텐츠에 미친다. 그렇지? 오타가 있으니까 가끔은 치명적이다. 그래서 이제 아까 같은 경우하고 좀 달리 뭐 그것도 그렇게 하려면 할 수 있는데 이런 거 일단 긍부정 느낌도 표시하면서 가는 거 좋단 말이지. 그지? 미스프린트는 치명적이야. 안 좋아. 부정이야. 하여간 이쪽에서는 논리 방향이 더 중요하니까. 그 다음에 displacement은 콤마. 예를 들어서 콤마가 빠져 있으면 누락, 생략. 근데 삶과 죽음의 문제가 된다. 생사를 가릴 수 있을 점. 콤마 하나 없으면은 뭐 그럴 수도 있다는 건데. 하여간 일단 괜찮은 것 같아. 그 다음에 그래서 similarly가 나오는 거지. similarly는 왜 유사한 예시를 추가하는 거고 또 비유이기도 하잖아. 그지? 그래서 비유라고 보면 되겠네. 여기서 뭐 비유, 뭐 유사 이런 얘기를 했으니까 유사점이라고 봐야 되나? 요거는 유사라고 했으니까 비유가 아니니까 이제 유사히에 추가라고 해야겠다. 그지? 여기는 하여간 뭐 대부분의 돌연변이는 harmful consequence, 안 좋은 거네. 해로운 결과를 가져. 생명체, 유기체한테. 뭐 거기서 발생하는 뭘 의미하냐면은 걔네가 reduces reproductive fitness. 이 번식의 적합성을 줄인다. 뭐 하여간 뭐 안 좋다. 그지? 근데 however 나왔네? 그러면은 일단 흐름이 또 바뀌어야 되는 거고 가끔이긴 하잖아. 가끔씩. 그런데 however 뮤테이션, 돌연변이가 일어나는데 그치, 생명체의 적합도를 증가시켜주는 괜찮은데 그지? 마이너스 플러스 그 다음 however이니까 뭐 좋은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 그 다음에 요 저스테이즈라는 게 이제 크게 봤을 땐 부사절이지만 왜 이거 저스테이즈 요거 표현 뭐뭐인 것처럼 이거 하다라고 해서 이쪽을 비유라고 하고 여기를 이제 강조하는 요지다라고 보통 얘기를 하잖아. 그지? 원래 이제 뭐 풀로 그냥 뭐 공식처럼 쓸 때는 just as 문장 A, so B 뭐 이렇게 해서 생략도 가능하다는 게 접속사 as는 못 지우지만 다 생략도 가능해서 하여간 뭐 A인 것처럼 B하다 해서 여기가 이제 뭐 강조하는 거니까 여기가 주제문이어서 보통 이 구문이 떠올라야 되는 거고 이건 자주 나올까 기억을 해줘야 돼. 그럼 뮤테이션 얘기하는 거네, 그지? 뭐 저거 비유를 이제 미스프린트에 비유를 한 거니까 돌연변이. 뭐 이거를 주제는 저쪽으로 흐르긴 할 거야. 계속 두 개가 연달아 나오고 있긴 하지만. 그러니까 같은 계통이 되겠지. 이 우연한 그 실패야 다시 만들어내는 그 텍스트의 첫 번째 판본에. 그러니까 뭐 책을 1쇄를 찍고 2쇄를 할 때 똑같이 안 나온 거야. 우연히 뭔가. 그게 아마도 보다 정확하고 업데이트된 정보를 제공할 수도 있다 해서 뭐 플러스 맞는 거지. 그죠? 우연히 이게 의도한 게 아닌데 이 판이 더 좋을 수도 있다. 뭐 그런 얘기야. 여기까지는 괜찮은 것 같아. 마이너스 플러스 바뀌었으니까. 그 다음에 favorable mutation. 이것도 괜찮은데? 그지? 되게 좋은 호의적인 돌연변이는 더 많이 심하게 표현이 될 거다. 다음 세대에서. 그렇지? 그게 생존해가지고 저번에 모의고사 뭐 기말 시험인가 해도 이런 거 있지 않았냐? 이렇게 살아남아서도 계속 한다는. 왜냐하면 그 유기체 그 안에서 그게 발생한 유기체가 돌연변이가 더 많은 자손을 갖고 뭐 돌연변이는 전달이 되고 하니까 좋은 얘기네. 대조가 나왔네. By contrast 대조. There's no mechanism. 기재가 없다. 그것에서 책, 어떤 책이냐면은 우연하게 correct, 수정, 실수, 첫 번째 판본에 수정한 이 책이 더 잘 팔릴 거다라는 게 보장이 안 되는 거니까 이 마이너스잖아. 그 긍부정도 괜찮은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이제 뭐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유사점이 깨지는 거, 그럼 앞에는 지금 여기가 이게 유사했던 거잖아. 여기 깨졌잖아. 그래서 4번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는? 그지? 요게 좀 유사한 거 이거 둘이 좋고. 그래서 여기도 유사하잖아, 얘네 둘이. 근데 역접으로 유사하고. 여기서 달라졌으면 깨진 건 요 자리밖에 없는 건데, 또 오답을 많이 찍은 게 5번이거든? 5번? 번을 왜 찍었을까? 이거는 여기다가 이거 좀 그러네. 그러니까 이거는 깨졌다 하니까 뭐 이게 뭔가 뭐 대조되는 이런 느낌이라 졌나?
그렇지 않나? 5번 왜 찍었을까 약간. 근데 하여간 이것도 20몇 프로가 찍었어. 그래서 요건 이제 크게 보면은 요렇게 이렇게 하나랑 요렇게 해서 이제 세 등분 나누면 되죠. 유사점 2개, 유사점 2개, 그 다음에 차이점 이렇게 되니까. 뭐 이 자리에 들어가면 되는 거 아닌가? 이건 잘 모르겠다. 왜 5번을 선택했지? 이렇게 느낌이. 좀 전보다 훨씬 쉽잖아요. 얘는 구조 활용을 하면 되니까. 그 다음 3번 가볼게. 3번은 지시사 활용인데. 요것도 제시문 볼게. 뭐 이렇게 연결사가 따로 이렇게 앞문장 관계는 없지만 뭐 인과가 있으니까. 그래서 인과는 항상 뒤가 중요하기도 하고 주절이 중요하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정보는 이거거든. 밀리세컨 프리시전이라는. 하여간 뭐 디지털로 전환된 소리의 조작은 의미를 했다. 바이너리 이진법 정보를 재프로그래밍을 하는. 그러니까 뭐 이제 뭐 디지털은 01, 01 뭐 이거니까. 뭐 하여간 뭐 그래서 디지털로 이제 소리를 바꿨다 이거지 뭐. 뭐 그렇기 때문에 에디팅 그 작업 과정이라고 하는 거는 밀리세컨 정밀도를 가지고 수행이 된다. 되게 이렇게 정교하게 잘라가지고 편집할 수 있잖아. 소리 할 때. 뭐 그런 얘기 같아. 그럼 적어도 그 뒤가 이제 요거 관련된 얘기가 요게 이어져야 돼. 계속 정밀도, 겁나 정밀도 뭐 이런 얘기가 있어야 되는 거지. 역시나 쉬프트야. 아날로그에서 디지털 기술로의 변화라는 게 상당한 영향을 줬어. 어떻게 음악이 제작이 되는지. 그렇지? 뭐 가장 최초로 첫 번째로는 소리의 디지털화, 디지털이제이션. 이거 뭐 이 정도는 뭔지 아니까 띵겨도 되게 하는 거 아니야? 이게 가능하게 했다고. 음악 제작자로 하여금 요 단어 몰랐으면 꼭 기억해줘. 언도. 언 붙이면은 요 동사를 하기 전의 상태로 되돌리는 거야. 그러니까 된 것을 다시 되돌리는 거야. 두는 하는 거고 언두는 하기 전 상태로 돌리는 거. 안 하는 게 아니야. 전 상태에 되돌리는 거야. 그래서 이거 니네 다 경험 있잖아. 편집 같은 거 할 때, 그치? 영상이나, 디지털 장점 그거잖아. 다시 뒤로 돌아가게 하면 다 원상복귀 되잖아. 지금 그 얘기 하는 거지. 그래서 다시 말하면, 요게 이제 핵심이었겠지. 다시 말하면, 사람은 소리를 뭐 비틀고 뭐 구부리고 막 할 수 있어. toward something new. 뭐 새로운 뭔가를 향해서. 그 새로운 거를 만들기 위해서 소리를 막 조작을 할 수 있는데, 원본 버전을 희생하는 것 없이. 같은 얘기지? 되돌릴 수 있으니까 원본 버전 희생이 없다. 뭐 괜찮은 것 같아. 그 다음에 이런 또 지시사, 디스, 그지? 특히 디스 지시사, 대지시사 다음에 이렇게 구체적인 명사가 나오면 추상명사 말고 이거 확실하게 앞에 있었으니까 단서를 준다. 계속 연결이 돼야 된다 이거잖아. 이런 다시 이제 원상복귀 시키는 능력은 만들어 실수를 상당하게 덜 중요하게. 몰랐으면 또 단어를 기억해 주면 돼. 모멘토스는 significant, important이야. 중요한. 실수를 덜 중요하게 만들지. 실수해도 되돌릴 수 있으니까 뭐 논리는 잘 괜찮은 것 같아. 이건 뭐 긍부정 느낌은 없었고. 스파킹. 촉발을 한다. 창의적인 과정. 그리고 장려한다. 더 뭐 실험적인 사고 방식을. 왜냐면 뭐 다시 원상복귀 되니까 또 원본 복제할 수도 있고 뭐 그래서 계속 뭔가 실험적으로 한다. 좋다는 얘기네, 저게. 그 다음에, 인어디션 나왔어. 그러면 이제 또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이제 플러스니까 또 플러스 뭐 이런 느낌으로 일단 생각을 해보고 가야 되는 거잖아. 게다가, 디지털로 전환된 소리는 조작이 될 수가 있는데, 단지 어떻게 함으로써 디지털 메시지를 프로그래밍을 함으로써, rather than 뭐라기보다는 물리적 도구를 사용하기보다는, 그러니까 과거에는 뭐 악기 연주나 뭐 이런 게 있었다면 아무래도 이건 좀 불편할 수 있는데 간단하기도 하다 하니까 괜찮은 것 같아. 이것도 좋다는 얘기잖아. 단순화시킨 거지. 편집 과정을 현저하게 단순화시켜서 여기까지 잘 붙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제 또 뭐 소재나 구조라는 걸로 나눌 때에는 이렇게 또 나눠서 포인트를 하나 잡을 수 있는 거 아니야? 그지? 이렇게 첨가가 들어갔고 예시가 들어왔으니까 뭐 예시도 볼게. 그럼 여기 지금 두 가지 장점이 있었던 거야. 앞에는 원상복구 가능, 두 번째는 편리하다, 쉽다 이런 거잖아. 예를 들어서 이것도 이제 주제를 가야지. 내용 붙이는 거는 하여간 와일이 있으니까 에디팅이 옛날에 한때는 이거는 약간 이제 원래 저번에 뭐 이렇게 문제할 때 만들기로 했었는데 이게 비유적으로 쓰이기도 하는데 레이저 블레이드가 면도날이거든. 그러니까 뭔가 칼같이 딱 자른다라는 그런 비유일 때 쓰니까 진짜 물리적 면도날인가 봐. 이게 맥락상 봤을 때 처음에 난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그러니까 면도날을 수반했대.
진짜 물리적으로 자르고, 이거 밑에 있지? 오디오 테이프를 이어붙이려고. 그 저번에 잠깐 얘기했죠. 테이프가 이렇게 쭉 있으면 편집을 할 때 칼 가지고 잘라가지고 요거를 되게 이어붙인다는 거 아니야. 이게 가능한가 싶지만 뭐 예전엔 그렇게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 디지털이 전에는. 그렇지만 그거는 현재 now involved cursor and mouse click. 그치? 커서하고 마우스 클릭만 포함하는 거지. 컴퓨터 기반의 시퀀셜 프로그램으로. 근데 현저하게 시간 덜 잡아먹는 소비하는 거니까 좋다. 예시가 괜찮은 것 같지? 잘 이어지는 것 같아. 편리하다. 에디팅 프로세스가 현저하게 그지? 쉬워졌다니까 이것도 괜찮은 것 같은데? 잘 이어졌어. 또 디스가 나왔어. 이러한 되게 마이크로 수준이지? 되게 미세한 수준의 접근은 즉시 더 쉽게 만들었다. 어떤 조작의 흔적도 감추는 것을인데 미세한 수준의 접근이라고 하는 게 지금 요 직전에 예시 같은 경우에는 저게 그냥 마우스 클릭을 가지고 편리하게 하고 여기에서 장점은 시간을 덜 잡아먹는다고 했지 되게 미세 수준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 아니야? 직전에 저 얘기는. 그렇잖아. 그래서 제시문에서 밀리세컨드 프리시전이 있으니까 이게 되게 정밀하고 미세한 거잖아. 1000분의 1초니까 그럼 저기 적어야 되는 거잖아. 어쨌거나 다 좋은 거니까. 그래서 요거 하나 근거로 5번에다가 답을 넣으면 되겠단 말이지. 오케이? 요거는 저 정밀도 1000분의 1 정밀도가 미세 수준의 접근이 되겠다. 그래서 뭐 구조적으로 나중에 보게 되면 뭐 푼다음에 이제 시간이 좀 되면 그런 것도 보면 좋은 게 아까처럼 여기는 이제 언두라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편리하다라는 거를 클릭하고 뭐 이런 거 프로그램 자체가 편집 프로그램이 클릭이면 된다는 거 예시까지 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그 미세 조정도 가능하다. 티가 안 난다. 뭐 이렇게 되는 거지. 세 가지 분류로 나눠보면 되겠다. 그래서 얘는 5번이고 얘도 이게 사실 좀 전에 거보다 정답률이 훨씬 낮았네. 절반 정도네. 23%인데. 이거 왜 이렇게 많이 틀렸지인데. 이거를 4번을 오답을 50%를 썼어. 5번이 23%고. 그럼 여기를 지금 이거를 이거에 대한 예시라고 본 거잖아. 맞지? 그럼 요 예시에서 핵심은 뭐였냐면은 시간이 적게 걸린다고. 그럼 얘가 시간 적게 걸리는 거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 정밀도 얘기하는 거고 4번은 확실하게 안 되는 거 아니냐? 그지? 핵심은 그게 아니니까. 그렇게 맞춰주면 돼. 요거 그지? 하여간 주절에서 하여간 핵심 요거 있잖아. 시간 적게 걸려. 빨리빨리 할 수 있다는 거랑 되게 미세하게 딱 그걸 편집할 수 있다라는 건 다른 얘기니까 저거 두 가지만 좀 판단할 수 있으면 되겠네. 그 다음 거로 가볼게. 요거는 일단 뭐 제시문은 안 보고 가볼게. 연결사나 뭐 이런 게 안 보였기 때문에. 그 예술 작품을 만드는 거를 인정하는 것은 요구하지 않아. 되게 세부적이고 기술적인 지식을 뭐 말하자면 어떻게 화가가 다양한 종류의 페인트를 섞는 방법, 물감을 또는 어떻게 이제 이미지 편집 도구가 작동하는 방법 하여간 요런 게 지식이 필요 없다는 얘기네. 일단 그지? 예술작품 만드는 걸 인정하는 거에 있어서 디테일한 것까지 필요가 없대. 일단 뭐 그렇구나. 그래서 필요가 없는데 all that require 그럼 필요한 건 뭐냐? 필요되는 모든 것은 일반적인 센스, 감각이야. 유의미한 차이에 대해서. 그러면은 이게 괜찮은 것 같지? 이게 제네럴하고 디테일드하고 상대 개념이고 역점은 없지만 필요 없다? 필요한 것은 이거다니까. 뭐 잘 맞는 것 같지? 하여간 뭐가 필요하냐면 그 페인트 가지고 작업하는 거하고 이미지 어플리케이션 가지고 작업하는 거 뭐 큰 차이만 볼 수 있으면 된다는 게 실제 사람이 그렸느냐 아니면 이미지 생성 툴 뭐 이런 걸로 그렸느냐 뭐 그런 정도만 알아볼 수 있으면 되지 뭐 저로 작동 방식까지 뭐 굳이 알 필요가 있겠냐 뭐 그런 거는 같아. 그래서 디스 센스 지사놨네. 그럼 요 디센스는 앞에 나오는 제너럴 센스를 얘기해야 되겠지? 뭐 정확하게 여기까지 가긴 해야 되겠지만 끝에까지가 다긴 하지. 제너럴 센스 여기까지 이렇게 줄인 거잖아. 그래서 이것도 하나 의미가 있는 게 왜 이렇게 순서 삽입에서는
롱텀, 숏텀 있잖아. 긴 단어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짧은 단어가 반드시 뒤에 나온다. 그지? 그 긴 거, 그 다음 짧은 거. 괜찮은 거잖아? 더를 그렇게 활용을 했고, 더라고 생각해도 되겠고. 하여간 요거는 일반적인 감각은 아마도 포함을 할 텐데, 기본적인 거겠지. 그지? 기본적인 친숙함, 익숙함. 뭐 여기서 이제 숙지라고 해놨던데, 친숙함을. 이런 이제 페인트 물감하고 페인트 브러쉬, 붓하고, 뭐 뿐만 아니라, 역시 기본적인 친숙함, 베이직 포뮬러리티, 여기까지 가겠다. 어떤 우리가 컴퓨터를 사용하는 방법들, 뭐 이런 것들만 알면 되는 거지. 아마도 뭘 포함해서 우리가 뭐 컨슈머 이미징 앱 이런 거, 하여간 이런 소비자들 이미징 어플 같은 거 사용하는 방법을 포함을 해서 하여간 이게 일반적인 구별이라는 거는 기본적인 친숙함만 있으면 숙지만 된다면 충분히 가능하다. 일찍 이거 괜찮은 것 같아. 잘 이어져요. 그 다음에 또 이거 사실 이게 인과관계가 조금 애매할 수도 있지만 그것도 따져봐야 되는 거지. This is because. 이건 왜냐하면 그럼 여기가 결과고 여기가 원인이 돼야 되는 거야. 모든 종류의 예술적인 소재나 도구는 온데 그거 자체의 도전이니까 어려움. 그리고 요거는 밑에 이제 뭐 있잖아. 뭐 실행 가능성인가 표현 가능성인가 어폴던스라고 있어. 근데 뭐 여기 행위 유발성? 모르는 의미야. 그냥 하나 부시하자. 행위 유발성까지 생각할 필요 없고. 뭘 행위 유발성은 뭔가 소재를 보면 무슨 행위를 해야겠다. 유발하는 뭐 그런 걸 아는데 우리가 실제로 거기까지 생각할 필요 없고 하여간 예술적 창작에 있어서 그 자체 한계가 있다거든. 이거 한번 따져볼게. 이거 좀 써줘야 돼. 이게 원인이 모든 예술적인 재료나 이 도구 같은 거는 얘네들이 그 자체에 챌린지 한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게. 한계가 있어서 이게 이제 원인이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인과를 맞춰야 되니까 이게 좀 까다로울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그거에 따른 이제 결과가 직접 문장이 돼야 되는 거잖아.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그 두 가지를 구별을 하는 데 있어서는 그 실제 그림하고 뭐 컴이라고 하자. 뭐 컴 작품을 그럼 너무 복잡한데 얘는 그 구별을 하는데 직접까지 이해해야 되니까 구별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포뮬러리티 숙지라고 하는 거 이걸 수반한다 이걸 포함한다. 그럼 이게 맞냐 이거지. 앞에 요거는 구별이라고 한 건 여기 계속 이어 붙여가지고 서로 이제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게 얘는 이제 그 화가하고 이미지 도구하고 구별하는 거잖아. 그거를 위해서는 기본적 숙지가 필요하다. 숙지만 수반한다라고 했는데 그러면은 요게 여기다 이것도 써도 되겠네. 그지? 똑같은 말 재료하고 도구 뭐 이런 거잖아.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게 그 결과가 기본적인 내용을 숙지를 하는 거다? 이거는 지금 마이너스 요소인 것 같고 이거 좀 물음표가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되면은 인과가 안 맞잖아. 초계의 예술적 작품에 쓰이는 재료나 도구가 그 자체에 뭔가 한계가 있고 도전적 요소, 힘든 게 있는데 그게 원인이 돼가지고 기본적인 숙지라고 하는 걸 가지고 구별한다? 이렇게 되잖아. 그래서 여기서 1차적으로 이게 좀 이상한데? 이런 느낌을 하나 가지면 좋겠다. 그치?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 사실.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흐름상 갔을 때는 이것만 봤을 때 이제 마이너스로 좀 바뀌었다는 느낌이 있어. 그 다음에, 크리틱스. 비평가들은 종종 관심이 있는데, 방법에 어떤 방법이냐면 예술가가 다양한 종류의 재료나 도구들을 활용하는 방법에 뭐 특정한 예술적인 효과를 위해서. 그래서 그 다음 얘기는 뭐냐면 이제 뭐 비평가들 얘기가 나오는 게 얘네들은 이렇게 그 예술적인 재료나 도구 활용 뭐 이런 거에 관심을 가진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은 이것도 지금 보면 이 내용하고 이게 한계가 있다 그다음에 예술 비평가들 얘기가 나니까 저것도 약간 흐름이 끊기는 느낌이 있어요. 그지? 그 다음에 여기
they are also interested 하면은 여기 also가 있으니까 요 they가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뭐 같이 관심 있다가 이렇게 있으니까 또 괜찮을 것 같거든 모양상으로. 걔는 또 뭐에 관심이 있냐면 그 예술가의 시도의 성공에 관심이 있대. 땡기고 뭐 예술작품 구현된 한계를 확장하는 거야. 한계를 푸시 민다는 게 확장하는 거야. 성취될 수 있는. 그러니까 결국 성공했냐 아니냐 그거죠. 특정한 재료나 도구를 가지고. 그래서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뭐 어떤 이제 성공 여부에 관심을 가진다. 이거는 뭐 괜찮은 것 같아. 그래서 지금 우리가 소재로 나눈 부분은 두 부분 정도가 되긴 할지. 여기까지 이렇게 나눌 수 있지? 그럼 재시면 안 봤던 거 봐야 되는 거지.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아트 크리틱 같은 예술 비평가 같은 이제 전문가라는 거 얘네들 전문가의 사례에 있어서는 더 깊은 친숙함, 숙지, 재료하고 기술, 기법에 대한 게 종종 유용하다. 그지? 뭐에 있어서 이런 도달함에 있어서 정보에 입각한, 그러니까 정보가 많은 판단, 작품을 딱 판단을 할 때 저렇게 깊은 숙지가 있으면 전문가 입장에서는 더 저게 좋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온 상태야. 그러면 이제 우리가 3번, 4번 중에 집어넣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지? 그럼 3번에다가 집어넣게 되면 인과를 맞춰야 되니까 이렇게 역순으로 할게. 재료 자체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그 재료에 대한 더 깊은 친숙도가 있으면 좋다. 괜찮은 것 같은데? 그지? 재료 한계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4번에다가 집어넣게 되면 얘 앞의 상황에서는 이렇게 뭐 인과가 끝나고 재료 자체에 대한 한계가 있다. 그 다음에 전문가 같은 경우에는 더 깊은 지식이 있다. 내용을 보기 전에 여기서는 문법으로 갈 수가 있어. 무슨 얘기냐면 아트 크리틱스야. 여기는 그냥 크리틱스고 그 크리틱스가 데이로 나왔어. 아까 요거 했잖아. 긴 단어 짧은 단어. 그치? 그러면 일단은 5번은 확실하게 안 되는 거지. 그치? 긴 게 먼저 나오고 짧은 게 나와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 4번 정도만 생각해 보면 되는 거잖아. 근데 아까 우리가 요거 둘 간에는 관계가 잘 붙었었기 때문에 4번만 내용적으로 판단해 보는데 그럼 여기서 내용 판단이 인과를 맞추는 수밖에 없어. 요거에다가 이걸 집어넣게 되면 얘네들에 대해서 뭐 보충 설명을 해주는 그건데 어쨌거나 보충 설명이긴 하거든. 그래서 아까 처음에 물음표를 던졌었던 이 인과 있잖아. 그지? 다시 볼게. 재료나 도구가 한계가 있어. 그래서 여기는 이 전문가들이 얘가 더 심화된 숙지가 있으면 이게 좋다라는 거랑 기본적 숙지, 그다음에 깊은 숙지, 그 차이가 있네. 그럼 한계가 있다면 기본적 숙지가 되는 게 아니라 깊은 숙지에 좋다라고 해서 지나고 나서 생각을 하니 얘가 여기 깊은 숙지, 그 다음에 여기는 베이직 숙지 해서 요 차이로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거 인과를 맞추는 거 방법밖에 없다. 이거는 그지? 인과로. 그렇잖아. 한계가 있으니까 기본 숙지가 더 좋겠지. 한계가 있으니까 기본 숙지 가지고도 된다. 도전이 있으니까. 한계라고 하면 좀 그런가? 그러니까 도전 어렵다라는 걸로 하여간 생각하면 될 것 같아. 재료나 도구에. 됐지? 뭐 그래가지고 요렇게 이제 답은 저거 3번인데 그 4번을 아무래도 많이 찍었겠지? 33%니까. 그럼 4번을 찍은 거는 왜 찍은 것 같아? 이거 보고 찍은 거잖아, 이거. 그지? 그냥 크리틱 나오니까 크리틱이 계속 이어져야 되는 거라. 그래서 이게 하나가 더 있거든? 이거 좀 따져보는데 여기서 순서를 역순으로 이렇게 이 글자대로 이렇게 맞췄는데 뭐 아닌데 좀 그러면 원인을 먼저 쓴 다음에 이 문장 그 다음 결과를 이거 뒤에다 써가지고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 그 다음에 3번 같은 경우도 똑같은 구조거든? 이것도 보면 this is because가 있어. 이건 개인적으로 해보고 2번까지만 해볼게. 빨리 해보자, 이거.